시간에는 연금의 내과계수와 연금의 현가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일치불의 내과계수와 일치불의 현가계수를 했어요. 금액이 하나일 때, 100만 원일 때 4년 후에 금액은 얼마냐, 이런 걸 하는 것은 일치불의 내과계수고, 4년 후에 금액을 현재는 얼마냐, 이걸 하는 것을 일치불의 현가계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연금의 내과계수라는 것은, 여기서 연금이라는 건 금액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100만 원이 있는데 시점은 2020년 1월 1일을 중심으로 해갖고 1년 후에 100만 원을 저금을 했다. 또 1년 후에 100만 원을 저금했다. 또 1년 후에 100만 원을 저금했다. 또 1년 후에 100만 원을 저금해서 4년 후에 금액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공식이 연금의 내과계수죠. 여기서 연금이라는 건 금액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말하는 거고,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매년 해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내과 그러면 미래 가치, 이런 뜻이고, 계수 그러면 공식이고, 공식은 알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R에 뭐냐면은 내과 마이너스 1. 여기서 내과계수라는 것은 1 플러스 R의 n승을 말하는 거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런 공식이 연금의 내과계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처음에 100년, 이제 1년 후에 100만 원을 저금을 했는데, 이게 4년 후에 금액을 따질 때는 처음 금액은 3년 이자가 생기는 거죠. 이게 1년, 2년, 3년 해서 처음 100만 원이 3년이 합친 것은 우리 지난번에 했던 일시불의 내과와 똑같아서 133만 1,000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00만 원은 2년 이자가 생겨서 뭐냐면 121만 원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100만 원은 1년 이자가 생겨서 1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0만 원은 그 날에 입금을 하고 그날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원금만 있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이고, 이렇게 4번 들어갔으니까 4번을 합치면은 464만 4,100원이 되는데, 바로 이 464만 1,000원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연금의 내과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해마다 들어간 돈이 나중에 금액을 얼마냐, 이걸 계산할 때는 연금의 내과계수가 되는데, 이 연금의 내과계수에 짝이 되는 개념이, 역수가 되는 개념이 감채기금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채기금계수는 나중에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4년 후에 464만 1,000원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이게 4년 후의 금액이죠. 4년 후에 464만 1,000원을 만들려면은 얼마씩을 넣어야 되느냐? 들어간 돈은 100만 원이에요. 이 100만 원을 찾아내는 공식을 감채, 그래서 나중에 적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찾아내는 공식이 감채기금계수가 되고, 연금의 내과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의 내과와 감채기금계수는 이게 지금 뭘 알고 뭘 모르냐, 이게 알고 모르는 문제입니다. 연금의 내과는 들어간 돈은 알죠. 100만 원은 알아요. 그 다음에 찾고자 원하는 건 큰 돈에 해당되는 464만 원을 찾고자 원할 때는, 알고자 원할 때는 연금의 내과로 하고, 감채는요, 나중에 큰 돈은 알아요. 464만 원은 압니다. 그리고 들어간 돈 100만 원을 찾고자 원할 때는, 계산할 때는 감채기금계수다. 감채라는 말은 부채를 감하기 위해서, 빚은 나중에 갚지 않습니까? 부채를 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계수다. 기금은 적금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10년 후에
5천만 원을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나서 5천만 원짜리에 10년의 적금을 드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적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찾아내는 것을 감채라고 한다. 제가 채 썬다 해서 작은 돈을 찾아내는 것 감채입니다. 들어간 돈하고 나중에 큰 돈을 찾아내는 걸 연금의 내과다.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둘은 역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연금의 현가라고 하는 거죠. 연금의 현가는 뭐냐면은 똑같이 연금이니까 들어간 돈이 똑같죠. 말하자면은 해마다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마다 들어간 여러 개의 돈을 현가,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 중심으로 해갖고 1년 후에 100만 원을 찾습니다. 또 1년 후에 100만 원을 이제 받는다고 하자고요. 또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자고요. 또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 해마다 100만 원씩을 받는데 이 돈을 이렇게 나누어서 받지 않고 현재로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냐 이런 걸 계산할 때 연금의 현가계수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예를 들면 1년 후에 100만 원은 뭐냐면은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90만 원, 91만 원이 됩니다. 2년 후에 100만 원 지금 돈은 82만 6천 원이 돼요. 3년 후에 100만 원은 지금 돈은 75만 이 돈이 되는 거죠. 4년 후에 100만 원 지금 돈은 68만 원 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 돈을 합친 것을 317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바로 이 317만 원을 찾아내는 공식을 뭐라고 한다? 연금의 현가계수가 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받은 돈을 해마다 받은 돈을 현재로 계산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연금의 현가. 거기에 대해서 이 연금의 현가계수와 역수가 되는 개념이 저당상수예요. 이 저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항상 대출입니다. 대출. 그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먼저 대출을 받아서 나누어서 갚을 때 나누어서 갚는 돈을 뭐라고 계산할 때를 저당상수라고 하는 거고 연금의 현가라는 것과 저당상수는 역수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317만 원을 계산할 때 이 쓰는 공식이 연금의 현가고 공식은 있는데 이 공식은 암기하지 말고 사용처를 알고 그 공식에 해당되는 게 연금 현가가 이런 거예요. R에 1 마이너스 현가 이렇게 공식을 기억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가 계수 대신에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 공식에 따라서 숫자를 넣으면은요. 아까 주어진 10% 넣으면은 어떤 3.1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연금 현가는 이 숫자를 곱하면은 317만 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3.17이라는 숫자를 역수가 된다는 건 아까 연금의 현가 역수가 저당상수잖아요. 그러면 3.17분의 1 이 숫자를 저당상수라는데 계산하면은 0.315가 나오죠. 이게 저당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이해를 할 때 연금의 현가라는 건 계속 받을 수 있는 돈을 한꺼번에 받는 거고 마치 뭐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연금으로 퇴직을 할 때 연금으로 받는 것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불로 받을 때는 연금의 현가다. 그리고 저당상수는 대출받아서 나중에 갚아갈 돈을 찾아내는 것을 저당상수라 한다. 저당 그러면 대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의 내과는 계속 들어간 돈을 나중으로 금액을 합칠 때를 연금의 내과라고 하고 감채기금계수는 나중에 목돈을 만들 때 쓰는 것을 감채기금계수인데 적금 들어가는 거다. 10년 후에 5천만 원짜리 적금 들어갔다. 이걸 적금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찾아내는 건 감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연금의 현가와 저당상수는 역수.
연금의 내가와 감책임 계수는 역수다. 이렇게 해서 이게 시간 가치에 관련된 6개의 말이 처음에 하시는 분은 좀 어려운데 용어를 반복을 해갖고 현재 가치의 말이 3개가 있죠.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저당 상수가 있고요. 미래 가치의 말이 3개가 있죠. 일시불의 내가, 연금의 내가, 감책임 계수가 있는데 역수는요. 일시불의 현가와 일시불의 내가가 역수고 연금의 내가와 감책임 계수가 역수고 연금의 현가와 저당 상수인데 필요하다면 현저, 감내, 연금의 현가와 저당 상수, 그 다음에 감내, 연금의 내가와 감책임 계수 뭐 이렇게 해서 그 역수관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같이 처음에는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반복을 해가지고 꼭 익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